이번에는 부동산 인도 소송의 청구원인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 인도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이며, 청구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하는지,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는지 확인하여 청구원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받는 중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월세 체납이 반복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주택에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부동산 인도 소송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주택 세입자가 차임액을 연체하였을 때 작성할 수 있는 부동산 인도 소송 청구원인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의 소유자 40대 여성 김모 씨는 직장에서 강원도 발령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았습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김모 씨의 아파트에는 세입자 30대 남성 이모 씨가 거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써 임차인 이모 씨와 임대인 김모 씨는 2년짜리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00만 원의 아파트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모 씨는 처음 2달만 월세를 납입하고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7달 동안의 월세를 미납했습니다. 이모 씨는 계속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월세를 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다 결국 김모 씨의 연락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모 씨는 강원도에서 생활하면서 이모 씨에게 받는 해당 아파트의 월세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 것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모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검색해 보았는데요. 인터넷에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부동산 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모 씨는 소송 진행 방법은 물론 소송 절차나 소송 비용 등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청구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요건 사실을 잘 설명하여 법률 관계가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에 대해 기재하는데요. 부동산 인도 소송의 경우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과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적법한지 아니면 불법인지는 피고의 항변, 즉 피고가 주장해야 할 사항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피고가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일부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앞서 설명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나에게 발생한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 문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목차를 보면서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인도 소송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미납 임대료,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부동산 인도와 함께 청구할 항목들을 먼저 파악한 후 기재하면 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의 경위는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피고가 여전히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어떤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기재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 원고와 피고는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임차료 납부 내역 장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용 증명과 함께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계약 해지의 통지는 서면 통보가 원칙이지만 내용 증명과 같은 증거 자료가 없다면 문자나 통화 내역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지의 소결로는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기재합니다. 다음은 피고의 미납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한 항목으로 피고가 미납한 임대료가 있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를 상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피고가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며 얻은 수익을 청구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피고가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피고가 점유하는 기간만큼 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부당이득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고가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함으로써 원고는 매달 월세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예비적으로 월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금의 소결로는 계약 해지 날부터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시점까지 월세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 원인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승소 판결을 구한다고 기재하여 소장을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 원인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한 소장은 피고에게 반환받아야 할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세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 인도소송의 청구원인 작성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청구원인은 제목만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한 목차와 목차에 따른 요건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고 청구할 미납 임대료와 부당이득금이 있는지 파악하여 함께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번 영상과 샘플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청구 원인을 작성해보세요.